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민주당의 사고 뭉치들이 몇 명 있죠. 여러분들 김의겸가 우선 있고요. 요즘은 이상만이가 또 사고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자, 여성 당원들하고 말이죠. 이 저녁 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김의겸이는 거짓말하고 공격하고 그 궤변을 늘어놓는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자,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요,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했던 이 개인정보 자료가 이 MBC를 거쳐서 타 언론사한테 이게 유출이 됐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경찰 당국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문제를 들고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 뭉치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선관위가요 탈탈 털리고 있는데 이거 선관위 뭐 밑도 끝도 없이 범죄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선관위 자녀 아빠 차수만이 아니고요. 이 뭔가 이 문재인이의 지인 업체한테 어마어마한 수의 계획을 줬다. 지금 그 보도가 지금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이가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할 적에도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송초로 단성시키는 것이 내 꿈에도 소원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관위 수의 계약을 하는 문재인 지인의 이 업체, 이와 관련해서 이 선관위 쪽으로 문재인이가 사인을 준 건지 안 준 건지 이 부분도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업비트 측을 우리 국민의힘 진사조사단이 만났는데요. 업비트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김남구이가 자금 세탁을 한 의혹이 굉장히 진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이 자금 세탁이다, 그 다음에 정치권에 대한 로비 대상으로 김남국 이재명이가 딱 찍힌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걸 보면은 자금 세탁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을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보실 적에 가능하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꼭 좀 눌러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말이죠. 자, 김의겸이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이 김의겸이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의겸이가 이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서 제일 뜨는 인물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이 강성 팬덤 현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때려서 본인의 체급을 키우겠다. 그리고 본인 지지자들, 개딸들의 결속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기승전 내년 군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공천을 받겠다. 이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YTN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제 오늘 출연을 했어요. 여기 출연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요, 한동훈 장관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야, 이게 말이죠. 자, 이수진이, 동작에 있는 이수진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이는 현직 국무위원 장관을 깡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 평생 기자를 해먹다가 이런 인간이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더 가관인 것은 열린 우리 당인가요? 열린민주당, 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순번이 되지도 않는데 김진애를 갖다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시켜서 공석이 되니까 그 자리를 꿰고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이 지가 깡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깡패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한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국회에 대출됐던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MB 기자가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건데, 이 사안이 그렇게 무거운 문제이냐? 그러니까요, 김의겸이는 한마디로 무엇이 무거운 문제이고 무엇이 가벼운 문제이고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위법이 아닌지조차도 가리지 않고 오로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데만 매몰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또 그걸 유출했다고 하는 언론사와 기자가 이번 정부에서 미운털이 단단히 막혀있는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특히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임모 기자라고 하는 분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의 발언을 보도했던 기자다. 이 얘기는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바로 맞받아쳤잖아요. 아니, 시골에 농협조합장 선거할 때 돈 뿌려도 이게 전부 의법 조치가 되는데, 하물며 야당의, 그 당시는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당 대표 선거에서 돈 봉투를 뿌린 게 과연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한 이 반박을 했는데요. 김의겸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예. 이게 바이든이면 날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이거는 오늘날 무지하게 중시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이요. 이 시대의 흐름을 김의겸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조차도 의문시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걸야말로 전형적인 깡패짓이다. 저는 안경 쓴 깡패를 못 봤다는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 쓴 깡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상 여기를 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면직 재가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요, 이 방통위원장이 KBS라든가 MBC 이런 공영방송에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한상형을 보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앉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김의겸이는 가짜뉴스의 거짓말 대왕. 그리고 이 프레임을 짜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이 고민정인가 참 수준이 참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프레임을 짜더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틀로 프레임을 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궤변으로 프레임을 짜는 이 김의겸이 내년에 공천을 말이죠, 이 군산에서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군산에서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은 뭐 솔직히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보 야당 좌파 계열에서 이 김의겸을 잡을 수 있는 지금 현직 위원장은요, 양길의 의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 군산 민주당 의원 반드시 무소속으로라도 나와라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이성만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성만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30일 날 한동훈 장관이 왜 체포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이 됐고 6월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거는 자율투표에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성만과 윤관석이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 대상자는 반드시 이재명이가 돼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 지금 말이죠. 이성만이 윤관석이 아니 체포 동의안 가결시켜놓고 이재명이는 그보다도 더 엄중한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재명이는 방탄을 쳐줘? 이런 민주당의 이 명분, 이유, 논리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성만과 윤관석이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국회에서 제 두 번째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러한 이성만이가 말이죠. 26일하고 27일 날 인천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강화에서 말이죠. 엘리야 리조트에서 여성의원회 소속 당원 70여 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워크숍에는요, 당연히 민주당 인사들이 다 갔죠. 유경희 시당 여성위원장, 김교흥 시당 위원장, 박찬대 맹성규, 그리고 조택상 남영희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이 조택상이는요, 이 사람도 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 인천시 정무 부시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행사에 전부 다 참석을 했는데 공식 행사 이후에 뒤풀이라고 하는 비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비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뭐 참석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어차피 무늬만 탈당인 거 아니겠습니까? 꼼수 탈당.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까지는 점잖하게 이건 뭐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흥청흥청 대면서 노래까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불렀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요. 이성만이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좀 긴장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조심하고 행동을 말이죠. 그런데 이게 탈당한 지가 언제라고요? 바로 무소속이 되자마자 이 시당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뭐 춤췄다는 얘기는 없는데 자기 뭐 춤도 좀 췄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성만이를 보면요, 김의겸이 못지않은 문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이성만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 아, 그거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지인이 잠깐 들렸다 가라고 그래서 갔을 뿐이야. 예. 그렇게 이제 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초청한 게 아니라 지인이 아는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신 건데 뭐가 문제냐? 민주당이 공식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본인의 이런 행보를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요, 김의겸하고 비슷한 사촌들이에요. 아,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상근 대변인은요, 선당 후사하겠다면서 탈당한 민당 행사에서 음주 가무를 즐긴 거, 이거야말로 위장 탈당을 인정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아무리 민주당에 반성 DNA가 없다고 해도 술판 버리고 노래를 부르며 호의호식할 때이냐,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비판한다고 뭐 이성만이 민주당이 반성할까요? 참 기가 막히죠. 네. 그 다음에는요, 이 김남국의 코인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업비트를 우리 국민인 진상조사단에서 오늘 방문을 해서요,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면담을 했는데, 이석우 대표의 말, 이거 자금 세탁한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석우 대표하고요, 이 회계 문제 전문가이면서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 김경준 회계사의 이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업비트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김남국의 클레이 스왑을 통한 거래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이거야말로 비정상적인 거래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김남국이는요, 코인 거래에서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여러 코인 거래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 이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코인 62만 개를 보냈고, 그 중에 57만여 개는 이게 44억 원,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클립으로 보냈습니다. 클립으로 보낸 위믹스를요, 클레이 스왑으로 옮겨서 또 다른 코인과 맞바꿨어요. 여기에서 15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의혹이 이미 불거진 바 있어요. 자, 그러면서 김성훈 의원이 이제 업비트 측에서 한 얘기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업비트 측은요, 김남국이가 거래 내역을 받아갔는데, 이 김남국이가 이 빗썸을 방문해서 받아갔을 것 아니냐. 그러면 빗썸하고 업비트하고는요, 위치가 멀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받아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요, 김남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인 거래 관련 자료를 검증 차원에서 국민의힘 조사단하고 공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남국 의혹과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김경률 회계사는요, 업비트에서 이상거래로 판단한 거래가 업비트를 거쳐서 클레이 스왑으로 이 위믹스를 보내는 거래는 맞다. 이렇게 밝히고요. 자, 밝히고 그 다음에는요, 김남국이가 지난 18일 날 가평휴게소에서 발견된 날 업비트하고 빗썸 거래소 이 빗썸 거래 내역을 직접 방문해서 확보한 것이 맞다. 그리고 민주당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걸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난 5월 8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김남국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즉 민주당이 5월 8일부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14일 탈당을 하니까 민주당의 태도가 자료를 제출받은 바 없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뭐 소명이 필요한 게 지금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남부지검에 이 고발 조치한 거, 남부지검에서 속도를 내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바로 선관위가 말이죠, 이 과거에 김세환 사무총장 때
그리고 최근에 박찬진 사무총장 때 수의 계약이 그 전 10년에 3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5년간 맺은 수의 계약이 무려 62%가 된다는 거예요. 김세환하고 박찬진이. 자,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요, 선관위가 긴급 입찰 공고 후에 유찰 과정을 거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제출을 받았는데, 지난 5년간 58건인데 그 중에 62%인 36건이 김세환 사무총장, 그 다음에 박찬진 전 총장이 재직한 2021년도에서 2022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는 그 이전의 10년간 평균 계약 건수 4.9건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수치다. 그리고 선관위가요, 지난 5년간 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 가운데 인제 INC는 9건, B2N은 8건을 체결해서 수주액이 각각 29억 9천만 원과 98억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 두 건이 무려 한 130억 원에 달하는 거예요. 이 다른 업체들 가운데 수의 계약을 가장 많이 맺은 경우에는 5건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 업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수의 계약을 짜냈느냐? 요거를 이제는 이것도요, 이 고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관위는 2018년부터 매 2년마다 보안업체 공개 입찰을 했는데 3, 4주 또는 1, 2주 만에 긴급 입찰 끝에 2차례나 유찰이 되면서 문재인 후원자인 김울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 윈스가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폭로하고, 이처럼 말이죠, 위장 공개 입찰 뒤에 유찰되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이 맺어지는 불투명 계약이 선관위 공식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 선관위의 수의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이거는요, 감사원 감사와 병행해서 이 검찰에 또는 경찰에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고발하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 외부의 부채 계약은 법 규정 절차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이 선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자는 전혀 없다,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이 선관위는요, 이 보안업체 이 윈스 수의 계약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관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1년 안에 보안 시스템 운영업체가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출범 다음 해인 2018년도에 윈스로 바뀌었는데 절차와 과정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따라서 이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선관위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직원 특제 아빠 찬스 4건에서 6건, 6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전부 다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의 동료들이 면접을 들어가요. 면접을 들어가서는 거의 최고점 상점을 주는 겁니다. 상중하 이렇게 나는 최고점수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채용이 되고 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부 다 또 승진을 시켜요. 이게 지금 선관위의 큰 문제인데요. 이거 전부 다 전부 이 고발 조치에서 아주 신속하게 강제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